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Learning Regularity in Skeleton Trajectories for Anomaly Detection in Videos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이제 CPR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논문의 선정 기준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제 연구 방향과 맞아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 스켈레톤을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한 논문이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멀리 딕션이라 하면 이제 노멀 트레이닝 비디오의 이제 레귤러 패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논문에서는 기존의 픽셀 베이스드 어프로치스에 대해서 노이즈의 센시티비하고 모델 로딩이 많아지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스켈레톤 트래젝토리를 활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픽셀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제가 가져온 예시가 스켈레톤을 활용한 액션 리코그니션과 근접한 형태의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인지를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사람을 디텍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향은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과 어노멀리 디텍션을 결합한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제 연구 방향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시를 준비를 해봤고요. 논문에서 프로포즈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D 휴먼 스켈레톤 트랙토리를 추출을 해서 서베일런스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 스켈레톤에 대해서 글로벌 피처랑 이제 로컬 피처를 구분을 해서 이상한 동작을 하는 사람을 디텍션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스켈레톤 피처에 대해서 다른 픽셀 베이스드 피처보다 이제 사람 동작을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내 준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예시 그림은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는 이제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이제 디텍팅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디텍팅 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은 이제 MPED-RNN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널리 디텍션 심에서 이상한 행동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은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인코더 단에서 인베딩을 시켜주고요. 그 인베딩을 시켜준 것을 토대로 이제 디코더 단에서 프리딕션과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나타냄으로써 이제 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게 복원이 되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복원이 됨으로써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이 이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스 브랜치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뒤에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트라이얼 메소드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상하이텍 캠퍼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13개의 각도에서 330개의 트레이닝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100개의 테스팅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CUHK 에비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개의 트레이닝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셋 중에 가장 챌린징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셋들을 비교 대조군으로 실험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예시의 경우에서는 동영상으로 준비했지만 이제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정상 상태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을 검출해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데이터셋을 어떻게 어노멀리 딕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였는지를 먼저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저자들이 얘기하는 이 스켈레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니어필드에 가까워졌을 때, 즉 이제 사람의 보이는 FOV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물체가 큰 경우에는 이제 로컬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로컬 팩터라는 것은 몸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팔다리나 아니면은 목 같은 제 부분적인 팩터에 의해서 동작이 영향을 받고요. farfiel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마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모션이 주로 사람의 글로벌 무브먼트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추출된 스켈레톤을 가지고 글로벌 무브먼트 사람 중심을 먼저 측정을 하고, 이 조인트에서 로컬 프레임 안에서 조인트에서 떨어진 벡터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를 두 가지를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나와 있는 F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T번째 프레임 안에서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XI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점이 되는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을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 형태를 도입을 해서 이제 W와 H 가로 세로를 가지고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정의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저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제한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만. 그런데 네네. 여기 글로벌하고 로컬 피처를 그럼 여기 지금 스켈레톤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인트에 관해서 지금 그 조인트를 찾아내는 건가요? 스켈레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조인트는 글로벌에도 해당이 되고 로컬에도 해당이 되나요? 음, 이제 오른쪽 예시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스켈레톤 조인트, 그러니까 추출되어서 나온 스켈레톤 조인트를 기반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중간 지점의 벡터 값을 글로벌 피처라고 두고요. 이 조인트와 글로벌 피처 간의 차이 벡터를 로컬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글로벌 피처는 그냥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MPED RNN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크게 인코더, 그리고 리컨스트럭팅 디코더, 또 피디팅 디코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번째 프레임부터 T번째 프레임까지 앞에서 보신 두 가지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 패싱 방식을 이용을 해서 서로 학습을 시켜 나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코더의 역할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를 인베딩하는 역할로 쓰이고요. 메시지 패싱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메시지 패싱과 이제 전에서 뽑혀져 나온 피처로 컨캐트네이션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표기가 없었지만, 이제 코드를 뜯어 보니까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서 인베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컨캐트네이션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아져 나온 인베딩 된 피처들이 리컨스트럭팅 디코더에서는 이제 T번째 프레임부터 첫 번째 프레임까지 있었던 피처들을 재구성하는 역할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블랙 박스는 이제 MLP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컨스트럭팅 디코더의 역할은 이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비정상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정상 프레임을 리컨스트럭팅 했을 때 그 둘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크면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다라고 계산을 해서 이제 어노멀리한 스켈레톤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디팅 디코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프리디팅 디코더의 역할은 이제 T번째 프레임부터 T 플러스 P 프레임까지를 새로 프리디팅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이제 들어온 피처를 재구성하는 디코더 단 한 개, 그리고 예측하는 디코더 단 한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팅 디코더에 대한 수식은 이제 인코더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메시지 패싱이 들어가서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고 글로벌에서 로컬로 가는, 그리고 프리틴 디코더스도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 똑같이 글로벌에서 로컬.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R은 리컨스트럭팅의 약자고 이제 P는 프리디팅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른 점은 이제 인코더 단에는 이제 피처가 들어가고, 요 리컨스트럭팅 디코더랑 프리디팅 디코더 단에는 이제 메시지만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그런데 네, 그럼 리컨스트럭션하고 프리딕션의 차이라면은 그럼 리컨스트럭션은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프레임들을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프리딕션은 다음 프레임 들어오지 않은 것을 추측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공식에서 보면은 GRU에서 MT, HT-1 H는 그러니까 그 전 스테이트에 히든 스테이트 들어오는 건데 네, 그 M이 이게 저기 패싱 저 패스는 그 스테이션인가요? 그죠? 네, M. 메시지 패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T라고 네, 적혀 있네. T-1이 아니고 프리딕션이라면. 네네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네, 그 거군요. 말입니다. 이게 M sub T-1이 아니고 왜냐면 네네네. 프리딕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만약에 t 번째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 GRU 안에 들어오는 인풋은 요 메시지 패싱 t 번째 메시지 패싱이 되고, 이 HT-1이 들어와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세그멘트라고 하는 부분이 저자들이 이제 그 비디오의 길이가 프레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라놨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잘라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I는 이제 beginning, 이제 EI는 ending, 인다이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번째, 라지 T번째만큼 이제 프레임을 자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로스 펑션에 관한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세 가지 텀이 모두 다 똑같은 수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되어서, 그러니까 글로벌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션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맷에서 나온 프리딕션 디코더 안에서 이제 민스퀘어드 로스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글로벌 로스는 둘 다 같은 이제 텀을 지니는데, 이 그래서 보시는 글로벌과 로스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있던 글로벌 피처와 로스 피처에 대해 오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븐트 인풋이 전부 다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요 뒤에 있는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팅 텀이고요. 이제 요 앞에 있는 텀은 reconstructing ter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은 다르게 했습니다만, 네. 이 앞에 두 개 텀은 요 텀들을 주로 따르고 이제 코드를 살펴봤는데, 이제 뒤에 텀은 요 뒤에 텀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피처와 로스 피처의 리컨스트럭팅 로스를 확인을 하고 프리디팅 로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 그 리컨스트럭션을 글로벌하고 로컬 피처로 나눠서 로스 펑션을 여기서 구성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프리딕션에서는 이 글로벌하고 로컬 피처에 나눠지지 않았나요? 그럼? 네,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러면 같이 병합을 어떻게 한 거죠? 그럼? 어, 이 로스 텀 자체가 이제 민스퀘어드 로스 에러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디팅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나온 피처를 그러니까 들어온 피처와의 오류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그전 MPEG RNN 여기서는 자세하게 지금 어느 게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어, 여기도 보면 이 프리딕션에도 로컬하고 글로벌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프리디팅 이걸 디코저, 그러면 네네. 그 D sub GP, D sub LP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또 두 가지 로스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음, 여기 앞에 보시면은, MLP를 통해서 이제 피처를 프리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해를 한 것으로는, 프리디팅에서 피처의 차이를 보았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실험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여기 자세히 코드를 좀 더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네. 코드를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음,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디오 어노멀리를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스텝을 거치는데요. 익스트랙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T 프레임 안에 이제 스켈레톤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자들이 수행을 한 내용은 이제 스켈레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디오에서 이제 스켈레톤을 추출을 해서 프로세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스트랙트 세그멘트 안에서 프레임에 포함된 트래젝토리를 다 익스트랙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세그멘트 로시스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각 세그멘트마다 로스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텀으로 되어 있는 어, 이 텀으로 이제 스켈레톤 박스마다 이제 세그먼트 로스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그먼트가 조금 헷갈렸는데 이제 세그먼트라는 용어는 이제 프레임을 그냥 자른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프레임을 자른 것 안에 이제 스켈레톤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 스켈레톤 여러 개들마다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스켈레톤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저기 프리딕션하고 이 네, 컨스트럭션의 이 프레임을 보는 게 이제 프리딕션이니까 당연히 더 앞에 프레임을 더 보는데 이 P가 몇 프레임까지 더 보는 걸로 계산이 되나요? 음, 여기 공식에 P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몇 프레임을 앞으로 저기 프리딕션을 하느냐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8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돌릴 때 이제 P를 8로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다시 그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어 퍼셉추얼 로스라고 하는 L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식을 따르는데요. 이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로스 펑션 식을 따라서 이제 스켈레톤 안에 이 세그멘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스켈레톤의 총합을 스켈레톤의 로스의 총합을 구하게 되고요. 이제 프레임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레임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와서 모든 스켈레톤 인스턴스 안에 점수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값을 가져와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프레임마다 스켈레톤을 디텍팅하는 것은 이제 알파포스 알고리즘이 쓰였다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옵티컬 플로우도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 스켈레톤을 추출하는 방법 자체는 이제 저자들이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없고 이제 코드에서도 이미 뽑혀져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트 자체를 보시면 이제 RC AUC 퍼포먼스 수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펄스 알람과 트루 알람의 차이점을 가지고 요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 알고리즘인가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픽셀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대비를 해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픽셀 베이스드 피처로 뽑혀져 나온 두 가지와 다르게 이제 NPD RNN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이 뽑혀져 나옴으로써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예시로 논문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는 것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오토 인코더만 사용을 했을 때, 즉 리컨스트럭팅과 프레딕션을 다 떼고 이제 오토 인코더만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값을 나타내어주고 있고, EDR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피처만 사용을 했을 때, 로컬 피처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피처와 로스 피처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당연히 메시지 패싱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인 메시지 패싱, 즉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통합한 방식이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HK 에비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 보신 거는 이제 HR 상하이테크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상하이테크 데이터셋은 보통 107개의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휴먼 릴레이티드 상하이테크 데이터셋이라고 저자들이 6개의 비디오를 제외를 하고 이제 101개의 비디오에 대해서만 측정을 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비디오를 제외를 한 기준은 이제 휴먼 릴레이티드, 그러니까 즉 사람이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매뉴얼리하게 제외를 했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CUHK 에비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CUHK 에비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데이터셋 중에서 멀리서 찍은 것들이 많아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에러 모드 이그젬플 같이 이제 스켈레톤이 안 뽑힌다거나 이제 제대로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논문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요. CHK 에비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은 그래도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비교 대조군으로 사용했던 알고리즘보다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노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션 값이 빨간색이고 이제 검은색이 원래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잘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그노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하는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걷는 모양이 추출이 돼서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설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있을 경우라든지 근데 어느 게 앱노멀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나요? 여러 명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뛴다면 당연히 뛰는 사람이 앱노멀 하겠지만 네네네. 한 사람은 걸어가고 한 사람은 뛴다면 누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캐터고리를 미리 정하는 건가요? 앱노멀하게 뛰는 걸 찾는 거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네네네.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걸 찾아내는 건지. 이 디텍티브 비디오 어노멀리스를 하는 프로시디어를 잠깐 보시면 이제 맥스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중에 맥스 값을 뽑게 돼서 만약에 여러 명이 동시에 업노멀한 행동을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업노멀, 그러니까 로스가 제일 큰 값을 기준으로 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네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수식이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리컨스트럭션 한 대로 안 나오는 것들이 가장 앱노멀하다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한 거랑 실제랑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일 거고. 네. 그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은 원래 기대됐던 것들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기준치가 지금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뛰고 한 사람이 걸어갔다면 그거는 누가 네. 앱노멀한 누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느냐
뭐 10명이 있는데 1명이 뛴다면 모르겠는데 1대1이라면은 그 맥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5대5로 결정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대부분이 이제 걷는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측도 걷는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뛰고 한 사람이 걸을 때 이제 5대5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더미넌트한 행동을 따를 것 같습니다. 벌써 트레이닝 됐던 상황이란 네, 맞습니다.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